지금 여기가 속도 부재형 구간이거든요. 근데 앞에 지금 아우디 한 대가 좀 눈치가 없게 안 비켜주고 있는데 갑니다. 오, 있습니다. 230, 240. 네, 저는 지금 컨텐츠 하우스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부 보시게 되면은 사진 스튜디오로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포르쉐가 더 뉴 타이칸을 세워놨습니다. 이번 신형을 포르쉐는 더 뉴 타이칸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서 2세대는 아니고요. 1.5세대쯤 됩니다. 그래서 개발명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기존 타이칸이 J1이었는데 이번 거는 J1 뒤에 로마자 2가 붙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J1 마크 2 1.5세대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 포르쉐는 지금 이 더 뉴 타이칸이 포르쉐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제품 업데이트를 거쳤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디지털화와 전동화가 있습니다. 1965년에 고든 모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마이크로칩은 12개월마다 성능이 2배로 올라갈 것이다. 1975년에 그 말을 24개월로 수정하긴 했는데 2년에 2배로 성능이 향상될 만큼 IT 기술이 빠르게 진화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표현이었는데, 타이칸이 풀모델 체인지가 아니라 1.5세대 부분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차가 순수 전기차이기 때문입니다. 네, 포르쉐는 2019년에 타이칸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브랜드 역사상 최초의 순수 전기차였고, 이 타이칸 출시에 대해서 업계나 소비자의 관심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포르쉐야말로 어떤 기계적 감성, 기계적 메커니즘으로 오랜 세월 팬들을 사로잡아왔던 브랜드인데, 그 시기에는 이미 테슬라가 각종 성능 수치로 경쟁자들과 큰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과연 포르쉐가 전기차를 들어왔을 때 그럼 기존에 있던 전기차와 어떤 다른 차별점을 가질 것이며, 또 기존의 엔진 포르쉐를 좋아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참 궁금했었는데요. 그 출시 직전에 2019년에 포르쉐 타이칸 공장 기공식에 제가 참석을 해서 취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포르쉐가 강조를 했던 점은 타이칸은 진정한 포르쉐다. 그리고 포르쉐는 타이칸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합니다. 기타 시설까지 합쳐서 거의 10억 유로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고, 주펜하우젠에 있는 타이칸 공장은 인더스트리 4.0 기준으로 완전히 자동화되고 또 친환경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서 쓰는 모든 전기는 바이오가스나 재생자원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고, 또 태양광이라든지 또 지붕의 녹지 시설을 확충하고 기타 물류 수단들도 전부 다 전동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타이칸 공장에서는 배출하는 탄소가 0입니다. 0g입니다. 그래서 제로 임팩트 팩토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공장에서 2019년 출시한 이후로 타이칸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이 15만 대 정도 되는데요. 자, 이제 이 시점에서 타이칸이 다시 한번 경쟁력을 강화해서 돌아왔습니다. 더 뉴 타이칸에서 가장 우리가 짚어볼 점은 그 내부의 컨텐츠입니다. 일단 상징적인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무어의 법칙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존의 엔진 포르쉐는 성능 향상,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911 터보나 이런 변천사를 보게 되면 정말 10분의 1초 단위의 가속 시간 단축이라든지 또 한 10단위의 출력 상승, 이런 정도로 굉장히 점진적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신형 타이칸 터보 S 같은 경우에 런치 컨트롤을 썼을 때 최대로 쓸 수 있는 출력이 952마력입니다. 지금 현재 판매 중인 타이칸 터보 S랑 비교하면 191마력이 높아졌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부분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큰 성능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게 기존의 전기차가 등장하기 전에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이었는데, 정말 모양만 많이 안 바뀌었지 이 내용은 기존의 엔진 포르쉐로 따지면 한 4세대에서 5세대 정도의 큰 폭의 진화를 이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더 뉴 타이칸의 헤드램프를 포르쉐는 HD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이 헤드램프는 픽셀이 기존의 82개에서 이번에는 32,000개로 늘어났습니다. 좌우 각각 16,000개씩 늘어난 거죠. 단순히 밝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좀 더 지능적으로 바뀌어서 독일 국도 굉장히 밤에 어두운데요. 상대방 오는 차에 눈부심은 막으면서 내 시야는 최대한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하이빔을 켰을 때 최대 600m 거리까지 환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행을 하는 도중에 도로 표지판을 하이라이트를 비춘다든지 다양한 부가 기능을 갖고 있어서 실은 이제 운전자는 이게 픽셀이 뭔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되게 편하다. 밤인데 운전이 시야도 잘 보이고 좋다. 이 정도로 느끼게끔 신기술은 이제 자기 존재를 철저하게 감춥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기존 헤드램프랑 비교하면 아마 기존 거 다시는 보기 싫을 정도로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범퍼 부분 보면은 이게 이제 모델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조금 더 심플해졌습니다. 심플해지고 이 면을 좀 더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디테일들이 이제 트림별로 모델별로 약간 차별을 주는 요소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큰 진전을 이뤘다는 게 이번 더 뉴 타이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밌는 게 이 휠 디자인 차이만으로 주행 가는 거리를 최대한 40km대까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요. 매칭되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입니다. 한국 타이어 아이온 에버라는 제품인데, 그 타이어는 트레드 폭이 일반 타이어보다 0.5인치 정도 좁은 대신에 최대한 40km까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휠 타이어를 낀 것만으로 연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면은 좀 연비에 신경 써서 운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인데, 그거를 이미 휠 타이어만으로 하니까 거기에 운전자가 좀 더 신경 쓰면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레인지가 더 늘어나는 셈이죠. 이번 더 뉴 타이칸 역시 기존 타이칸처럼 기본형 타이칸이 있고 또 스포츠 투리스모가 있고 크로스 투리스모가 있는데, 자, 뒷모습을 보게 되면은 지금 크로스 투리스모든 스포츠 투리스모든 기본형이든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좌우로 연결된 띠처럼 된 테일 램프 중간에 포르쉐 이 레터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레터링이 지금은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같이 불이 켜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제 사실은 이게 제동 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처음에 차에 탑승하고 문을 열 때 이때만 들어오고 이후에는 꺼진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테일램프 법규들이 있겠죠. 그런 점이 이제 뒷모습의 차이고, 이런 뭐 디퓨저라든지 이런 부분의 소소한 디테일들 트림별로 등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큰 폭의 변화는 아니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더 뉴 타이칸의 정말 큰 변화의 핵심은 그 내용에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더 뉴 타이칸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반적인 레이아웃은 기존 타이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데 세부적인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데요. 소소한 기능들 중에 아무래도 지금 충전 효율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배터리의 현재 잔량이 77% 남아있고, 그 다음에 330km를 주행할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기존에는 디지털 계기판에 이걸 띄울 수 있는 메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가가 돼서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이것과 똑같은 내용의 메뉴가 추가가 됐고, 터보나 뭐 터보 S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이에 버튼이 들어가는데, 푸시 투 패스 버튼이라고 해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10초 동안 최대치의 출력을 차가 내줍니다. 그리고 10초 동안 쓴 다음에는 10초 동안 다시 휴식을 하고 다시 또 10초 동안 쓸 수 있고, 언제든지 몇 번이고 반복해 쓸 수 있습니다. 또 그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을 달아서 타고 내릴 때 차가 쑥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몸을 구부렸다가 내릴 때 좀 자세가 어정쩡해지는 이런 거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지금 타이칸보다 모든 면의 사용성에 있어서 훨씬 더 쓰기 편해졌다는 사실도 포르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미 이제 파나메라를 통해서 소개를 했던 기술인데,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입니다. 밸브는 두 개를 유지하되 챔버를 하나로 줄였는데 더 다양한 기능을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롤이나 피칭을 현저히 줄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스테빌라이저가 잡아주고 했던 이런 기능들을 서스펜션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관련 부품의 부피와 무게도 줄일 수가 있었고, 또 사람들이 차를 타고 운전자뿐 아니라 승객 모두 차의 롤링이나 피칭, 다이브 현상들을 확연히 줄여서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 엔지니어한테도 좀 물어봤었는데 오전에 차를 타면서 좀 인지 부조화가 있지 않겠냐, 낯설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수준까지는 아닐 뿐더러 또 사람은 금방 적응하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이 작동하는 움직임을 디폴트 값으로 뇌리에 각인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차를 살 때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는 개발 과정에 있어서 큰 이슈, 논쟁거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마이삭 R&D 센터에서 다시 프리홀츠하임이라는 저희 그 컨텐츠 하우스가 있는 근처에 또 다른 시골로 이동을 하는 길인데 요 사이에 이제 뭐 지금 울퉁불퉁한 길도 있고 런치 컨트롤을 잠깐 해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어서 지금 가는 길에 이제 여러 가지를 좀 해볼 겁니다. So biggest difference from previous one as for the charging, preparing time is much more shorter, right? It's much more shorter, and we will have more power, so we have up to 320 kilowatt maximum power of charging. Sometimes a little bit more. So today you saw, I think 324 was the maximum point, and we have a huge area where we can charge over 300 kilowatt. So that's a really big step for us to have a really charging experience at the end for the customer. 대신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운전석에선 볼 수 없게 프라이빗 클래스로 처리했습니다. 하는 도중에 갑자기 런치 컨트롤을 시작을 했는데 좀 할 때만 느끼지만 시속 100은 너무 금방이에요. 시속 200이면 몰라도 From 0 to 200 how many seconds? 8 to 9 seconds? Oh, I don't have that number. I'm sorry. I'm asking you because from 1 to 100 is too quick, too short. So can we use launch control again and again and again? Yeah, Okay. sure. You can use that many times without any derating. So that's our philosophy, that we deliver the performance as much as we can and constantly. 길이 굉장히 고불고불해요, 동네가. 그 페라리가 마라넬로 주변 도로를 테스트베드 삼아서 차를 개발을 하듯이 포르쉐도 이 주변 길들이 워낙 뭐 다양한 꼬부랑 길들이 있다 보니까는 셰시 엔지니어들이 여기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차에 대한 성능 검증을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Maybe preparing process or Yeah, you need a state of charge okay. over 30% that you have the launch control available, and and you have to go to Sport Plus mode. So, and yeah, that's it. At the end, and then your launch control is available. And in the Sport Plus mode, we will precondition the battery that it works very well, and yeah. Okay. So I'm asking you this question because I heard the process to measure from 100 to 0 stopping distance. So engineer told me that before measure that record, they do the prepare process is the from 200 to 120 kilometers deceleration over 20 times. Then they do the hot test. So that's why I'm asking you. So the magazines sometimes do the cold brake test and the hot brake test. So yeah, they prepare the car, like you said, they decelerate many times, that the brake is really hot, warm, and the tire too, to get really the best measurement results. Yeah, but you don't have to prepare the tire. So it depends. Today we have such conditions on the road. You
you can prepare and prepare, you will not have that conditions that you have that grip on that road. But when you have dry roads and a good surface, and the tires are not too cold, it will work. So now we will go back to the German Autobahn. Yeah. 또 달립니다. 와, 진짜 빠르다. 어우. 진짜. 팔 떨리겠네. 이렇게 빨리 가다가. 지금 여기가 속도 구제한 구간이거든요. 근데 앞에 지금 아우디 한 대가 좀 눈치가 없게 안 켜주고 있는데, 저 아우디만 없으면 지금 그냥 달려볼 수 있을 텐데 아쉬워요. 소리 봐. 이게 지금 일렉트릭 스포츠 사운드. 소리가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나면서 달려나갑니다. 이렇게. 또 보세요. 워낙 규정을 잘 지켜서 훨씬 더 달릴 수 있는데 윈터 타이어 때문에 240까지만 시연을 해보이고 있는데 진짜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그리고 이 친구가 워낙 운전을 잘하기도 하지만 정말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고속으로 급가속을 할 때나 고회전을 엔진으로 치면 고회전을 할 때 어떤 떨림, 진동, 소음 이런 게 없다 보니까는 정말 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정말 좀 비현실적인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지금 이 현장에는 아주 귀한 분과 함께 왔습니다. 지금 현재 풀드로틀 컴퍼니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자동차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동희 선생님이시고 저한테는 이제 업계 선배십니다. 제 첫 직장이 자동차 생활이었는데 자동차 생활의 선배셨어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동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선배랑 이번에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스튜디오에서 프리프로덕션 카를 타고 바이삭의 R&D 센터를 가서 이 급속 충전을 저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번에 이제 바이삭에서 전유 타이칸으로 충전을 해보시니까 어떤 좀 인상 깊은 점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바이작에 있는 R&D 센터에는 네. 350kW급,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초급속 충전기죠. 네네. 그게 6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내부에서 움직이는 차들이 다 충전을 하는데, 일단 빠르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 얘도 그렇고 아까 네. 아이오닉 5도 그렇고 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쓰이는 여러 EGMP 플랫폼들이 다 네. 800V 시스템을 쓰니까 걔네들도 빠르기는 해요. 음, 근데 EGMP는 현재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들도 다 230kW가 맥스 충전 속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충전기는 350kW라고 하더라도 네네. 차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230kW인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게 21%서부터 55% 정도까지만 230kW로 받고 그 다음서부터는 5% 정도마다 한 10에서 20kW씩 떨어져요. 처음에 확 빠르게 올라갔다가 들어갔다가 이제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조절하면서. 네, 네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의 80%에 가까워졌으면 한 130kW급 네네. 정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다른 전기차보다는 네. 굉장히 빠르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오닉 5N을 시승을 한번 했을 때는 14%에서 80%까지 이핏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초급속에 물렸을 때 한 16분 정도가 걸렸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빠른 거죠. 근데 오늘 가서 이제 얘를 타면서 저희가 충전기를 물려봤잖아요. 26%, 28% 정도에서 물려서 56%까지 충전하는 시간이 5분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5분 동안에 그리고 그 충전기 화면에 네. 뜨는 속도가 네. 전압은 800V에 가까이 올라가고 네네. 암페어가 400A 가까이 올라가면서 충전 속도가 320kW를 넘어서요. 그럼 이제 국내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렇죠. 충전 예. 속도네요. 그러니까 여지껏 사실은 전기차에서 경험할 수 없는 속도예요. 네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지금 슈퍼차저 4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네네. 4도 맥시멈이 제가 알기로는 270kW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근데 그게 맥시멈이고 실제로 충전되는 건 그거보다 느리니까 네네. 충전기의 한도가 그거니까. 음. 근데 이번에 바뀐 시스템들이 네. 다 타이칸은 고 영역대에서 초기에 진입해서 온도와 퍼센테이지가 맞으면 그러면 그러니까 배터리 온도가 맞으면 네네. 초반에 300에서 320kW대를 유지하다가 그게 50%가 넘어가서 60% 가까이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네네. 줄여가는 식으로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충전을 하면서도 보니까 우리 오늘 뭐 영하 6도, 7도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충전하러 가는 동안에 배터리 온도가 30도대가 되면서 네네. 뉴 타이칸에 들어갔던 그 계기판에 배터리 온도하고 네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충전 가능 속도 네. 표시되는 거 그게 딱 그 초급속 충전이 되는 영역대에 딱 머물러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게 30몇 도에서 충전이 시작되고 충전이 끝났을 때는 40몇 도까지 올라가긴 했어도 일단 5분 동안에 20몇 킬로와트 아워가 들어가니까 네네. 그거면은 예를 들어 전비가 뭐 3만 나온다고 그래도 한 6, 70km는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어제도 그 기술 설명 때 일단 그 스펙상으로는 10분 충전하면은 최대 300km를 예. 뭐 WLTP 기준이겠지만 갈 수 예, 있는 전력 충전할 수 있다. 그러면 현대차가 만든 EP 시설을 가장 알차게 우려먹을 수 있는 게 드디어, 버니 타이칸이 될 수가 타이칸이 될 있네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충전구 여는 게 뭐 기존 타이칸도 그렇지만 네.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아주 간단하게 네. 열리죠. 그리고 이제 완속에서 초급속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CCS라고 네네.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콤보하고 비슷한데 얘는 콤보 2예요. 우리나라는 네. 콤보 1을 쓰고. 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위쪽 부분은 교류 전기가 들어가고 네네. 밑에는 직류가 들어가는 방식이라 요거 갖고선 이제 충전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충전이 그 이제 그 자료는 이제 뭐 화면으로 보여주겠지만 네네. 여기서 바르셀로나까지를 가면서 이제 한 50분 정도를 먼저 도착을 하잖아요. 네. 구형이냐 신형이냐에 따라서 네. 도착하는 시간이 1시간 차이가 난다는 거가 네네. 그리고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이제 충전이 시작되는 배터리 온도가 기존의 타이칸이 30도 정도 됐는데 초급속 지금 충전이 되는 게 초급속 충전하니까 지금 15도로 떨어뜨려놔서 네, 네. 아까도 보니까는 프리페어링 시간이 거의 안 걸리더라고요. 네, 네, 네. 몇 바퀴 이렇게 버퍼링 삥삥 돈 다음에 바로 시작이 돼서 그런 것도 이제 전체 시간을 절약하는 데 되게 도움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던 지금 것 이 스튜디오에서 그 R&D 센터까지 가는 동안에 이미 배터리 온도가 올라갔을 텐데 네네. 그 올라가는 정도가 저희는 좀 이렇게 고속으로 달렸으니까 네네. 30도 수준 정도까지는 올라갔지만 네네. 일상적으로 주행하면 한 15도, 10도 안팎이거든요. 지금 영하 4도, 5도인 이 날씨에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특별한 다른 배터리 컨디셔닝 없이 네. 꽂았을 때 바로 초급속 충전할 수 있는 거는 그것도 이제 시간을 절약하는 그렇죠. 방법이 되죠.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남은 일정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뭘 어떻게 부탁을 하나요? 즐거운 시간 보냅시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에도 포르쉐는 전 세계 판매 기록을 또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32만 대 정도를 팔았는데 최근에 한 해마다 이런 신기록 경신 보도 자료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포르쉐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불경기 때문에 판매가 15%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흥 시장에서 16% 성장을 하면서 뒷받침을 해서 결국은 글로벌 판매가 2022년보다 또다시 3% 성장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빠진 판매를 뒷받침해준 신흥시장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난해 1만 대 판매를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2022년 대비 22.7% 성장을 했고요. 어느 정도 시장이냐면 포르쉐의 전 세계 판매 국가 중에 5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부분은 포르쉐의 글로벌 어떤 세일즈의 포트폴리오가 아주 좋다는 겁니다. 일단은 판매를 이끄는 두 개의 축은 카이엔하고 마칸입니다. 두 차종이 각각 8만 7천 대 정도씩 지난해 팔렸고 그 다음에 911도 대단합니다. 911이 5만 대 팔렸고요. 타이칸도 대단합니다. 타이칸 4만 대 팔렸습니다. 그래서 인기도 있고 제조사 입장에서 마진도 큰 SUV로 일단은 판매 대수를 힘차게 이끌고 그 뒤에 브랜드의 상징, 영혼과도 같은 911 판매가 뒷받침을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인 타이칸이 4만 대로 바짝 쫓아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포르쉐가 사람들의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뉴 타이칸을 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원히 살아 숨쉰다. 프랑스 파리 모터쇼에서 당시 26살이었던 페르디난드 포르쉐가 선보였던 자동차의 이름입니다. 젠퍼 비브스라고 하는데 좌우 앞바퀴에 각각 전기 모터와 엔진을 연결한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였습니다. 고틀립 다임러가 칸슈타트, 또 카를 벤츠가 만하임에서 가솔린 엔진을 단 자동차를 처음 발명을 했을 때 당시 오늘날 체코에 해당되는 보헤미아 지방의 마퍼스도르프라는 작은 마을에 살던 페르디난드 포르쉐는 11살 소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포르쉐 고향에서 자동차라는 신문물은 볼 수가 없는 먼 세상 이야기였고요. 그보다는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을 하면서 마을이 더 이상 호롱불이 아니라 전기불로 밝힐 수 있게 돼서 밤거리가 환해졌다는 게 이 11살 포르쉐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는 직업학교부터 시작해서 첫 직장까지 전기 엔지니어의 길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지금 제가 포르쉐 최초의 순수 전기차 타이칸 앞에 서 있는데 이 포르쉐와 전기의 운명적인 만남은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시 전기차로 온 걸 보면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페르디난드 포르쉐가 지금 이 타이칸에 진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변할 줄 알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